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제 C 언어 강의는 이제 마쳤고요. C 언어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바 언어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문법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자바 언어가 되든 뭐 파이썬이 되든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이 아니고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자, 재사용성이 떨어지면은 유지 보수가 어려운 그런 또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번 만들고 자, 이 만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은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C 언어보다 자바 언어라든지 파이썬을 더 많이 현장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이제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고 파이썬을 공부할 때 일단 기본적인 이론 내용인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자바를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또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수준 정도만 이해하고 일단 지나가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출력 함수, 자, C 언어에서도 입출력 함수가 있었지만은 자바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선된 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사용했던 포문의 형식이 있는데, 자, 그 형식 그대로 자바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자바에서는 C에서 제공하지 않는 좀 더 효과적인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문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인데,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여러 컨텐츠가 있는데, 자, 여러 컨텐츠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방문한 사람이, 자, 아이디 없이 방문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자, 아이디를 발급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자, 유료로 결제를 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다 다를 겁니다. 자, 권한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개념도 자바에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자바 언어가 C 언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사용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 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죠.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용하는 중간중간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패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이 더 개선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은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에서 최초에 만든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간보다도 유지보수를 하는 기간이 더 길다.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자, 그것 때문에 자바라든지 파이썬을 지금 많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사용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이유가
객체를 기반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객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 개념을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자바를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객체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한두 시간 설명드려서 여러분도 100% 이해를 못합니다. 짧게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면 일단 지나가십시오. 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 자, 실체를 이제 엔티티, 개체라고 부릅니다. 실체를 엔티티, 개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이제 개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엔티티가 되고 저도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엔티티가 되고 저도 엔티티. 책상, 모니터, 모든 사물들이 다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실체와 개념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자바에서 부릅니다. 자, 객체라는 독립된 단위로 해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객체들이 메시지를 통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운영되는 개념, 자, 이것을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방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용어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스, 그리고 객체의 개념을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 틀이 있죠. 자, 틀이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자바에서 클래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클래스는 빵 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구체적인 의미, 구체화되는 것은 빵이잖아요. 자, 빵 틀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잘 만들어 두면은 빵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 제대로 하나 만들어 두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어떤 개념적인 의미라고 봤을 때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의미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를 클래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머리에 떠올려지는 개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퀴는 4개다. 엔진은 1개다. 그리고 좌석이 몇 개고, 유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폭넓게 그냥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클래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자가용도 만들 수가 있고, 버스도 만들 수도 있고, 택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가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자동차의 개념에서 좌석이 5개고, 일반적으로 휘발유, 혹은 경유를 이용하죠. 자, 휘발유를 사용을 한다. 자, 버스는 좌석이 20개다. 일반적으로 경유를 사용한다. 자, 택시는 좌석이 5개고 LPG를 사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되는 부분만 추가로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클래스만 있다라면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내용들만 코딩해주면은 자가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속성과 메서드로 나뉘게 됩니다. 속성하고 메서드. 자, 뒤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객체는 크게 속성이 있고 메서드가 있어요. 자, 속성은 말 그대로 특성입니다. 특성. 자가용을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뜻하는 거예요. 바퀴가 4개다, 엔진이 하나다, 좌석이 5개다, 휘발유 사용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죠. 이게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그 다음 메소드가 뭐냐면은 행위입니다. 행위. 전진한다, 후진한다,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 자, 자가용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되겠죠. 이게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C 언어에서 함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함수. 함수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메소드나 함수나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인간이란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클래스가 있으면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이 있겠죠. 자, 클래스 개념을 해서 동일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각각의 객체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맞는, 자, 각각의 좀 차이점 있는 부분만 코딩해주면은 동양인도 만들 수가 있고 흑인도 만들 수도 있고 백인도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제 자가용이 되든 버스가 되든 택시가 있다라면은 자, 인간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떤 메소드가 있습니까? 문을 연다, 시동을 건다, 변속한다, 페달을 밟는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속성, 이건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각각의 이제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클래스, 객체, 속성, 메소드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다음 조금 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동양인이 시동을 걸고 이제 페달을 밟았어요. 자, 페달을 밟게 되면은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하겠죠. 자, 동양인이라는 객체가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자,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은 또 다른 객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객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객체들끼리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필기에서도 출제가 되죠. 필기에서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 모델링을 의미한다. 자, 조금 전 클래스에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개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객체가 있으면 유사한 객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묶게 되면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객체들끼리 어떤 특성, 공통된 특성이 있을 겁니다. 뭐 바퀴가 4개다, 엔진은 하나다, 이런 공통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특성들을 묶게 되면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추상화한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델링한다, 추상화한다. 자, 그렇게 용어 기억을 하시고요.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 집합을 의미한다.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속성, 이건 메소드나 연산이나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뭐 동작, 행위, 메소드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중에서 공통된 부분, 자, 메소드, 자, 연산 중에서 공통된 부분, 자, 이런 것을 모으게 되면은, 객체의 집합이 되면은, 자, 그게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객체의 일반적인 타입이다. 자, 일반적인 타입이다. 자, 그게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인스턴스.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 자, 각각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객체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인스턴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형식을 보시면은 일단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자, 앞에는 접근 제한자가 들어갑니다. 자,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는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은 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패키지 해서 기사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패키지는 묶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가 있다라면은 이것을 묶게 되면은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퍼스트라는 패키지 내에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휠, 뭐 엔진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드라이브, 자, 어떤 행위가 있겠죠. 자, 속성과 메소드 이런 것들을 기본 형태를 정의를 해두는 거죠. 자, 기본 형태를 이렇게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두면은, 자, 아래쪽에서 객체화 시켜서,
객체화 시켜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객체화 시키는 부분이 되는데, 형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명, 자, 클래스 이름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변수 이름, 객체 변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이름, 객체 변수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U는 키워드, 자, 키워드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랭크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 이름에서 이제 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택시라는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객체는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냥 데이터가 속성이 되는 거고요. 연산자는 이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속성, 어트리뷰트, 변수, 자료 구조,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속성이 되는 거예요. 연산자는 객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 뭐, 여기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연산자, 행위,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 오퍼레이션, 함수, 자, 함수, 프로시저, 프로시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점 속성 혹은 객체점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와 연산자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있으면은 이 객체에 있는 속성이 있고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을 할 때는 점해서 속성 혹은 점해서 메소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속성명과 메소드명을 구별하는 방법은 속성명은 뒤에 괄호가 없고요. 자, 메소드는 여기 괄호가 있죠. 자, 함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이게 메소드구나. 자, 괄호가 없으면 이건 속성이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